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검색 포털에서 이학습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이학습터 로그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 발급 계정으로 로그인, 그리고 소셜 로그인까지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등 구글 등 아이디로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학급 관련할 때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되도록 에듀넷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발급한 발급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강좌 개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비어 있을 텐데요. 학급 개설하기를 누르시면 학급명, 학급 소개를 통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인 여부가 있는데 자동 승인의 경우 아이들이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되고요. 수동 승인은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자동 승인으로 하겠습니다. 내 학교를 미리 설정해 두시면 학생들이 자기 초등학교를 설정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승인을 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만 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교 학년은 선생님들의 학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강좌별 진도율은 이수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며 최고 점수를 할지 평균 점수를 할지 둘 다 해야 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이수할지 이는 나중에 이수증 발급에 관련이 있습니다. 부담임은 다른 선생님께서 관리하실 경우 지정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지정일 것입니다.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급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학급 개설, 개설된 학급에 들어가 보면 방금 만들었던 임시 학급이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급에 들어오면 처음에 적었던 임시, 간단하게 적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며 순위와 진도율, 학습 시간, 학습 횟수, 출석 횟수는 2020에 새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자신 본인의 아이디로 가입하면 가장 좋은 일이 되겠지만 본인의 아이디가 없을 경우 선생님이 직접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학생들의 계정을 많이 발급해 두어서 많이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계정 생성을 누르시면 교사 발급 계정을 위한 동의서 양식이 보입니다. 일괄 생성은 여러 명의 학생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고요. 개별 생성은 아이디까지 섬세하게 한 명에게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괄 생성을 통해 만든 아이디고요. 어디 학급에 들어갈 건지 학교급은 초등학교, 생성 개수는 개수에 맞추어서 선생님의 학년에 맞추어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누르시면 일괄 생성된 아이디들이 보이듯이 나옵니다. 닉네임의 경우 수정 가능하며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정보 수정을 통해서 아이디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학생들이 로그인할 때 사용이 되며 초기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닉네임의 경우 학생들이 표시되는 이름을 말하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될 수 있는 닉네임은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의 경우 학생들이 열심히 듣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학생들의 닉네임이 표시되게 됩니다.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좌의 경우 학급은 저 같은 경우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만드신 학급을 선택하고 강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강좌는 국어로 해보겠습니다. 강좌를 개설하고 나면 주제 목차 관리, 수정 삭제와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수정을 누르면
국어 제목 강좌명이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목차 관리에서는 목차 관리를 누르면 주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일괄 등록은 이 학습터에 있는 모든 주제를 하나의 주제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제 선택 등록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제 선택 등록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학습터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 생긴 1학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국어를 선택하고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주제 일괄 등록을 누르셨을 경우 여기서 주제를 일괄 등록하면 여기 있는 모든 주제가 등록되게 됩니다. 저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 듣는 자세란, 바르게 읽는 자세란, 바르게 쓰는 자세란과 같이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필요한 것을 선생님께서 체크하셔서 일괄 주제 구성 혹은 주제 구성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일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주제 구성으로 선택한 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듣는 자세에서 제가 선택한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제 추가하기로 사용자 주제 등록을 통해 선생님들이 필요한 주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콘텐츠 등록해주세요를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외부 URL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르게 읽는 자세란, 바르게 듣는 자세란에도 선생님께서 등록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유튜브나 파일이나 이런 걸 선택하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좌가 등록됩니다. 이수 관리는 아까 처음에는 저희가 70%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70%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개설된 학급에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과 Q&A 외에도 추가를 누르시면 일반, 비밀, 사진, 설문, 토론, 알림장형 등 다양한 게시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비밀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글을 올리지만 다른 학생들은 확인할 수 없고 담임선생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문형은 선생님께서 설문을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으며 토론형은 2가지 주제, 찬반에 나누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시험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적용시험의 경우 국어 3월 지금 과목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전체 메뉴에서 평가 관리에 평가 문항에 가시면 임시의 국어 3월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하기를 누르시면 시험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우 교과평가에서 국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평가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내가 만든 시험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는 평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쉽게 문항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험지 생성을 누르시면 6학년 국어 단원까지 선택한 뒤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보면 1단원 비유하는 표현에는 어려움 9문제, 중간 45문제, 쉬움 18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4개, 3개, 3개로 문항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이면 적당하겠죠? 시험 지명은 시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어 시험입니다. 생성된 시험지를 출제하면 시험 일자와 종료일을 설정하고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시험지는 학생들이 출제된 곳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됩니다. 이렇게 평가 문항을 내게 되면요,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에 운영한 학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 같은 경우는 몇 점이 나왔는지, 어디서 틀렸는지까지 올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응시 리셋 한번 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서 많이 어려웠는데요. 리셋 기능도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고 게시판을 관리하며 아이들에게 시험까지 칠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학업 휴업 기간에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